자, 여기까지로 오고 이제 합병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자, 주식회사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그 중에 흡수합병을 예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회사 임원진과 B 회사 임원진이 사전 조율을 한다. 합병을 하기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양 당사회사가 합병의 내용을 어떻게 하기로 할지 방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각각을 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사회 의결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사회 심의를 거치게 될 것이고 이사회에서 합병 승인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부결됐다면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 그러면 이사회에서 승인 안건이 채택되었다. 그러면 이제 합병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 승인 안건은 그냥 뭉뚱그려서 저 회사랑 우리랑 합병한다 이게 아니라 사전 조율에 의해서 안이 이미 확정된 상태겠지요. 그리고 그 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회에서 승인되기 전 안건은 자, 예컨대 자, 주식회사법에 의한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합병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야 되고요. 네 번째 제안입니다. 어느 두 당사자 사이에 어떤 계약을 체결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체결할지 역시 양 당사자의 자유예요. 통상 우리가 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많이 작성을 하는데 계약서는 나중에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 것뿐 그렇다라고 해서 반드시 계약이 서면 형태로서 꼭 작성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에요. 아셨죠? 그러나 합병의 경우에는 반드시 합병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합병 계약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정해진 일정에 따른다면 합병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주주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주주총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총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천천히 들어갑니다. 주주총회 결의에는 보통의 결의 정족수와 즉 통과할 수 있는 다수결 수와 그 다음에 약간 더 가중된 특별 결의 정족수라는 두 개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특별 결의 정족수가 몇 분의 몇이냐 이제 우리는 나중에 많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3분의 2,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배우시게 될 텐데 지금은 거기까지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다 나중에 남기가 되니까. 자, 주총 원칙적으로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자, 그리고 주총 특별 결의 들어가기 전에 주주님들한테 우리 주총 합병하려고 하는데 이것 좀 오케이 해주세요 라고 안건을 올리려면 체결된 합병 계약 양 당사 회사의 사실 이제 회계적인 대차 대조표 등 손익계산서 등을 주주들한테 공표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랑 합병하는 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그 다음에 합병 계약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주총장에서 뭐 오케이 표를 날리건 반대를 하거나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총 결의를 기준으로 2주 전까지 이 서면들을 공시를 해줘야 됩니다. 됐죠? 공시를 해줘야 돼요. 즉, 일단 이제 비치를 해두고 열람 청구가 들어오면 열람케 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합병에는 이 합병 주식회사라고 가정을 했을 때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양 당사회사 사이의 합병에 이 각 회사의 채권자들은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회사의 채권자들이요. 자, 지금부터 회사의 채권자를 5글자로 회사 채권자라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셨죠? 회사 채권자들은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합병 비율이 얼마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 회사로 넘어갔을 때 내 돈 갚을 수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도 중요할 것이고, 따라서 이때 이 공시된 서류들을 열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의 회사 채권자도 아마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셨죠? 주주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주주총회 특별결의 안건이 만약에 통과가 되었다면 이때 나는 싫어 라고 반대를 한 주주도 계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반대 주주 입장에서는 언제 나는 이 합병 싫다야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언제? 우리 회사 합병한대 라는 소문이 제일 먼저 도질 때가 언제이죠? 지금 현재 이 절차에서. 이사회 안건이 통과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땐 나는 반대해요 라고 자신의 의사를 서면으로 이미 밝힌 주주가 있고, 그런데도 회사가 계속 요 절차를 유지하고 결국 주총장에서도 통과가 되어버렸다면 이제 주총 특결의를 기준으로 역시 반대 주주는 나는 반대고 나 B회사 주주 되기 싫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회사가 사줘. 난 나갈래. 라고 하는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매수해줘 내 주식이라는 청구권이에요. 되었죠? 일단 크게 절차부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편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합병의 경우에는 이 합병 당사 회사 및 그 주주들 뿐만 아니라 회사 채권자들도 상당히 큰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물론 뭐 자신들이 회사 채권자가 여기에 대해서 뭐 난 이거 승인할래 안 할래 지금 현재 자신 주주가 아닌 이상 뭐 의견을 밝힐 방법은 없겠지요. 그렇죠? 대신에 안건이 통과되고 난 후에 소위 회사 채권자들을 보살피기 위한 절차는 거쳐줘야 됩니다. 회사 채권자, 우리는 이것을 보호 절차라고 이름을 붙여요. 회사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아셨죠? 보호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 주총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안내장을 보내는 거예요. 아셨죠? 회사 채권자들한테. 자, 그래서 첫 번째 공고를 내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개별적으로 다 알고 있는 채권자, 통상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 이름 다 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외에도 채권자가 있을 수 있지요. 따라서 모르고 있는 채권자들한테는 공고를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 우리 회사가 이번에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회사랑. 여기에 대해서 회사 채권자이신 당신께서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할지 말지를 한 달 이내에 회사에 알려좀 주십시오. 라고 적어도 한 달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를 내어주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채권자한테는 각 개별 통지를 하여 승인 여부를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줘야 돼요.